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자발적인 출연 맞나요? 자발적인 출연 절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로 이제 송수연 기자 또 우리 이혜선 부장 두 명이 가끔씩 차출되어서 방송을 했는데 네. 오늘 좀 다른 분을 한 분 차출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착취자군요. 그냥 새로운 뉴페이스 정도로 중립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청년회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지은정 편집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방송할 겁니까? 평소대로 해야지 지금. 아니, 술이 안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회사 지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몸살이고 있는데요. 원래 저런 캐릭터 아니거든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드려요 지금 녹음 중에?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녹음 시작하기 전이랑 녹음 시작하고 나서 목소리 톤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아니 좀 전에 녹음 막 되게 그냥 괄괄하시더니 갑자기 여자 이런 톤으로 바뀌어서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일단 이런 상황. 여자하게 하는 캐릭터 잡는 건 좋은데 소리라도 좀 크게 해주세요 평소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은정 편집자님 그러면 호칭은 뭘로 할까요? 정말 웃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한번 나오라 그랬더니. 네. 근데 자기 앞으로 고정하고 싶은가 봐. 닉네임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오셨어요? 본인이 먼저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만들어 왔습니까? 저는 앞으로 지평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평론가세요 혹시? 편집자님도 박평처럼 편집 일을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집이 또 가평이기도 하고. 가평에서 그럼 여기까지 다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차 타고. 야, 아침마다 기차 여행하시네요. 네, 그래도 지은정 플러스 가평입니까? 아닙니다. 지은정 플러스 막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는 막걸리 이름입니다. 지평 막걸리? 네. 나 딱 지평 들을 때 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있어 보여서 지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녹음해라라고 해서 제가 정했어요. 그냥 막걸리. 지평 막걸리가 실제로 가평 겁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양평 쪽. 양평이에요. 가평은 아니고. 네. 우리 지평 지은정 편집자님. 네. 이거 있어 보인다. 사실 지편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지편인데. 지은정 편집자니까. 근데 지평. 네. 가평 사는 지은정 편집자께서 지평 막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종종 뵙겠습니다. 네, 지평님 자주 나오시면 지평 막걸리 협찬 들어오는 겁니까? 책걸상에? 그건 모르겠고 지평 막걸리가 여기 테이블에 놓일 수는 있겠죠. 저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소리 잘 낼 수 있고 꿀꺽꿀꺽. 저는 사실 막걸리 선호는 아닙니다. 안물 왜냐하면 막걸리 마시고 너무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뭔가 마시거나 먹고서 엄청 고생하면은 좀 약간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봐요, 소주나 위스키 먹고도 엄청 고생한 적이 있지만 그건 계속 먹잖아요. 근데 그 고생에 약간 양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송 기자나 우리 써니 부를까 하다가 이분을 불러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책이 콘클라베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어차피 저 에피소드 이름에 나올 거니까. 네, 그 화제의 영화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소개하자. 다시 책도 팔리고 있는 콘클라베. 저분이 이제 성당을 다니는 건 아닌데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지금 막걸리 얘기만. 아니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성당을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교회는 저도 잘 알아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해주셨으면 막걸리 얘기를 안 하고. 아니 나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막걸리 얘기 하길래 지금 근데 그 천주교 신자들은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신부님들도 애주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개신교 같은 경우는 술이랑 좀 거리를 두는 게 원칙인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일부 목사님들만 그렇지. 예. 외국의 크리스찬들은 다 술 잘 마시더만. 제가 알기로는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게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그거는 거죠. 지키고 있습니다. 안 취하더라고요. 술을 잘 드시는군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 수상한 한의원이라는 책 아시죠? 그 화제의 책이죠. 네. 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수상한 한의원 말고 또 편집가게 글월이라고 이것도 대타판이 성공한 책 있잖아요. 속편도 나오고 막.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암행이라는 책. 그러니까 정명섭 작가님. 그게 다 같은 회사 텍스티에서 지금 나오는 책들인데 이 회사가 또 저 책걸상 또 이렇게 저 크라우드 펀딩 때 출판사 몫으로 참여하신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클라우드 펀딩 참여하신 다음에 이제 출판사 몫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소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새 소설 나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이런 시리즈가 있었네요. 문학으로 사회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 소설 시리즈로 사이드 미러라는 게 있답니다. 이름 잘 지었다.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런칭. 소개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니 이제 하려고. 아니 정성 들어가지고 지금 책걸스하게 제작 지원을 해주신 출판사인데 좀 소개를 하려면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좀 제대로 해주시라고요. 잘 봤어요. 사이드 미러라는 그 브랜드를 잘 지었다. 어쨌든 뭔가 저 뒤쪽에 뭔가 안 보이는 걸 좀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책으로 그 항공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책으로 난기류라는 게 나왔다. 네. 그리고 이건 메이데이인 5월 1일 날 출간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작품이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간하는 건가 보죠? 약간 5월 1일 맞춰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꽤 있던데. 그래? 네, 이제 노동자의 애환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우리도 한번 보죠, 뭐. 예. 이게 근데 노동절 직전에 지금 나가는 방송이긴 한데요. 여실지 작가의 장편 데뷔작이랍니다. 네. 재밌겠네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콘클라베입니다. 네, 그럼 콘클라베를 우리 지평 지은정 편집자님 첫 출연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유혹하는 책걸상 컨셉이겠죠? 그런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읽고 와야 되냐 그래서 아니 그냥 와도 된다. 그 지평님은 전혀 정보가 없으세요? 어제 잠깐 정보를 요약한 거를 읽어봤습니다. 네. 출연이 어제 결정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저께.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반전 같은 건 하나도 모르시죠? 네? 반전 이런 건 하나도 모르시죠? GPT한테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럼 안 되지. 어떻게 유혹 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맨머리로 오르니까. 네. 왜 자료 조사를 하고 그래요? 제가 원래 결말을 알아야 영화든 드라마든 보기 때문에 이상 성격이시네. 네, 저는 결말을 모르면 시작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연애는 어떻게 하고? 예? 영화의 결말 한 번씩 물어보시죠. 영화의 결말 아니면 소설의 결말? 달라? 저는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풀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결말을 아는 거를 꼭 봅니다. 근데 그 콘클라베는 소설의 결말을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영화의 결말을 물어보셨어요? 소설의 결말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르냐고? 아니 다른지는 몰라요. 전 영화를 안 난 봐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아요? 영화를 안 보셨죠? 안 봤지만 영화도 내용이 똑같은가라는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영화 본 사람한테 대충 비슷한 것 같다. 둘 다 본 분한테 확인을 했어요? 아니 영화만 본 분한테. 제 주변에 둘 다 본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 JYP가 아까 이제 중간에 했다가 씹혔던 질문. 그렇게 결말을 아셔야 뭔가 하시는 분이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네. 근데 잘 살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진짜로 그 반전에 반전 막 큰 반전 있는 이런 거를 미리 알고 본다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잖아. 히어로물 좋아하고. 근데 인생이 원래 반전과 배신의 연속.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답답해요. 막 나쁜 역할 나와서 하는 그 막장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그러면 그 약간의 그런 쾌감이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맞닥뜨렸을 저는 때 스포를 다 달라고 한 다음에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송한 책들 중에도 뭐 방주라든지 이런 희대의 대반전 마지막에 뒤통수 방주 말고 또 뭐 있었죠? 더 황당한 거? 약간 비하인드화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냥 반전을 위한 소설. 반전을 알면은 책 전체를 책을 읽을 이유가 없는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는 사실은. 그런 책은 안 보겠지 그러면. 그렇죠. 쭉 반전까지 들은 다음에 에이씨 뭐야 이러고 안 본다는 거죠. 아니요 듣고 봅니다. 그게 재밌어요 저는. 아 약간 혼비님이랑 붙여보고 싶다. 약간 1대1로 혼비님이 약간 반전 약간 중독자잖아요. 그 혼비님은 반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잖아. 저는 알아서 읽어도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저런 반전을 네, 약간 빌드업하는구나. 약간 편집자 마인드시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평에서 기차 타고 출퇴근하는 게 다른 직업한테는 되게 힘든 일일지 모르겠는데 편집자한테는 편집자한테는 오가는 출퇴근길에도 독서를 하면서 다녀가지고 그 제가 신촌에서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되게 멀리 사셨어요. 90년대. 근데 90년대는 약간 열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악했잖아요. 무궁화호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진짜 경기도 끄트머리에서 90년대는 KTX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끄트머리에서 뭐 한 2시간 반 정도를 들여가지고 신촌까지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그냥 긍정적으로 자기가 대학 때 읽은 책의 모든 걸 다 학교 나오면서 등하굣길에 읽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거부터 딱 도착하기까지 2시간 걸리는데 저는 힘든 거 모르고 다닙니다. 그 출근 시간을 약간 회사에서 배려를 해줍니까? 배려해 주십니다. 약간 조금 시간을 좀 늦춰서 출근해도 괜찮게? 아니 일찍 오히려 8시 출근, 일찍 왔다 일찍 갑니다. 4시 퇴근 이렇게. 가끔 재택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평 살면 지금 눈빛 보셨죠 지금? 거의 안 합니다. 모르시네요. 반차도 아깝고 이왕 나온 거면 그냥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KTX 개통 21주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20주년이었죠.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지평님의 출근과 퇴근을 응원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클라베라는 작품이 존재한다는 걸 일단 몰랐고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로버트 해리스라는 작가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분의 책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영화를 계기로 화제가 됐는데 원작 소설이 있다더라. 그리고 원작 소설이 굉장히 재밌대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이걸 봤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거리 비행기를 최근에 한번 타지 않았습니까? 네, 여행 다녀오셨죠. 가는 비행기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내리기 전에 다 봤잖아요. 잠을 못 잤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읽기에는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뭐 심지어 아니 콘클라베 같은 책 한 2권 3권을 읽을 시간을 비행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거 이렇게 말고 과장을 섞어가지고 딴 책도 읽었는데 짧은 비행이라도 다 읽을 만큼 이제 비행 시간 반이 지나기 전에 다 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다 읽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와. 에이씨 3시간이면 너무 대충 읽은 거지. 3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걱정했었는데 400쪽 가까운 책을 3시간 만에 다 보면 그 앞부분 그 빌드업하는 부분에서 약간 여기 JYP 나가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왜요? 그 재밌었어요? 이 정도면은 빌드업 금방 지나가고 바로 넘어가는 거지. 저는 그 부분은 약간 JYP 관심사랑도 너무 멀고 JYP 약간 종교 이런 데 진짜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고 종교 얘기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콘클라베가 무슨 내용인지 좀 압니다. 알잖아요. 당연히 종교 얘기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종교 얘기 그다음에 약간 생소한 용어들 그다음에 등장인물들 소개 이런 걸 JYP가 넘어갈 수 있을까? 계속 막 투덜거리면서 이거 누가 할자 그랬어. 와이지 막 이러면서 저 귀에가 꽂히더라고요. 그 투덜거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 1장 2장 읽을 때는 그 등장인물 소개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2페이지. 1, 2, 3, 4, 5, 6, 7, 8, 9명.
요 9명이 누구였지? 이러고 이제 좀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러고 그거는 몇 번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콘클라베 책의 등장인물 소개는 진짜 성의 없는 등장인물 소개죠. 그렇죠. 그냥 본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읽었고요.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만 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도 볼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소설은 훨씬 더 자세하게 했지 하면서 소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을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신 분들이 다 극찬을 하시는 게 이게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몰입감 있게 좋다고 OTT에 합니다. 풀렸습니까? 안 풀렸어요. 아직 안 풀렸어요? 아직 극장에 있을걸요? 아직도? 네. 그쵸. 극장에 있죠 아직. 네. 아무튼 저 영화도 뭐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 로버트 해리스는 저는 예전에는 한참 많이 찾아 읽었던 작가예요. 그 한 권만 더 본다면 뭐 보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저는 유령 작가. 유령 작가? 네, 이게 로버트 해리스가 이제 두 결이 있어요. 하나는 유령 작가나 콘클라베처럼 그 현대를 무대로 한 소설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폼페이도 영화로 나온 그것도 맞아요. 이 작가 본 거 맞죠? 폼페이나 무슨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맞아요. 역사 소설도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로버트 해리스를 돈방석에 앉게 하고 명성을 안겨준 작품들은 사실은 역사 소설들이에요. 폼페이라던가 이분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까? 당연하죠. 폼페이라던가 아니면 로마를 배경으로 한 3편의 소설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소설들이 고증도 굉장히 철저하고 그 다음에 그 철저한 고증의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가상의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사건을 잘 만들어서 좀 독자들에게 좀 흡입력 있게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폼페이나 그 로마 3부작 중에 한 편 정도를 읽었는데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폼페이는 전 영화로 봤거든요. 폼페이 최후의 날 예전에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소설 폼페이는 저는 좀 지루했어요. 그럼 영화를 잘 왜냐하면 그러니까 폼페이에서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일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고증 같은 거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묘사하고 그 안에 이제 인물들 딱 가상의 인물들과 실제 인물들 섞어가지고 배치시킨 다음에 사건을 잘 만드는 건 인정. 근데 이제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실 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는 좀 더 재밌게 봤었던 것도 있습니다. 유령 작가는 영화화된 이거군요. 네, 맞아요. 이 영화 봤어. 이 로버트 해리스가 대체로 다 그냥 영화화돼요. 그래서 그냥 돈봉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실제로 그분 자산 규모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거의 100%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로만 폴란스키네요, 감독이.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이요. 그 이분이 만드는 영화의 상당 부분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아마 만들걸요? 그래요. 애니그마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 애니그마도 이분이 초창기에 냈던 작품인데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인데 그 애니그마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암호기를 무력화시키는 그 영국 쪽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역사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먼저 유명해졌고 순서를 보면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대를 폼페이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내면서 이제 더 유명해졌고 그런 것들이 다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 유명해졌고 중간 중간에 이제 소품처럼 뭐 유령 작가, 콘클라베 이런 걸 이제 소품처럼 내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현대를 배경으로 소품처럼 내는 이런 작품들의 작가의 약간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선도 좀 나와 있고 저는 또 우리 시대 이야기라서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령 작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저는 영화도 봤어요. 소설 읽고서. 영화도 그 이안 맥그리거 주연의 영화도 굉장히 재밌고 반전도 되게 놀랐고. 그 영화를 보긴 봤는데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책을 또 읽어볼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 이 로버트 해리스가 가장 그냥 장기는 뭐냐면 깜짝 놀랄 반전. 그게 이 작가의 장기예요.
특히 현대 소설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유령 작가에서도 하는 그 반전이 있고 콘클라베도 하는 반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책을 읽다 보면 반전은 원래 조금 알아차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로버트 해리스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약간 뒤통수 치는 반전? 로버트 해리스의 지금 반전 제가 하나밖에 안 봤지만 콘클라바의 반전은 그 뭐 비하인드 허 아이즈인가 뭐 이런 택도 없는 반전에 비하면 이거는 훌륭한 반전이죠. 그리고 양반이죠, 이거는. 그리고 아까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기분 안 나쁘잖아, 뒤통수 맞아. 기분 안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살짝 앞에 암시는 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로버트 해리스가 좀 괜찮은 훌륭한 작가다라는 사실 보여주는 대목이죠. 나 마지막 반전 없어도 이 작품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꼭 필요해 이런 생각까지 했어. 나중에 전 그리고 약간 이제 읽다 보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이거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돼. 삐해 주세요.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그 부분 삐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 반전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할 말이 지금 갑자기 줄어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콘클라베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작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근데 사실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러게요. 네. 한 10몇 년 됐더라고요. 원작 소설이 2016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16년? 네. 그리고 거의 그 즈음에 바로 번역도 되어서 한국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에서 콘클라베라는 책을 검색해 보시면 영화 특별판 표지를 바꿔가지고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네, 영화 특별판이라는 뭐 그런 문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죽었던 작품인데 영화가 다시 나오면서 급하게 출판사에서 찍어가지고 새로 펴낸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클라베라는 단어를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누구였을까? 요한 바오로 2세님 돌아가셨을 때인가. 하여튼 교황님이 바뀌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거의 종신 오랫동안 하시니까. 그래서 교황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교황을 하는데 그때 이상한 용어가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그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회의? 그 절차를 콘클라베라고 한다. 네. 라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별로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결론 날 때까지 계속 회의한다. 이거 말고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죠. 근데 또 많이들 아시는 게 일단은 거의 가둬놓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교황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들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로마의 그 바티칸의 어떤 장소에 가둬놓은 다음에 무한 투표를 한다. 근데 사실 무한 투표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번 책에서 확인을 했는데 투표를 계속해서 하고 결정이 안 되면 검은색 연기를 피워 올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이 되면 흰색 연기를 피워 올리면 이제 흰색 연기를 피워 올리면은 사람들이 다 와 하면서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새로 선출된 교황님이 짠 나타나서 나야. 나야는 좀 그런가? 난이라. 근데 되게 약간 낭만적이지 않아요? 난이라가 네, 낭만적. 맞춤법에 난이라가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 듣고서 되게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검은색 계속 올라오고 흰색 올라오는 걸 지켜보는 로마 시민들 대부분은 다 카톨릭 신자거나 혹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별로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래서 되게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막 설레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뉴스 외에도 그 콘클라베의 존재를 각인시킨 작품이 전에 있긴 했어요. 뭐 있었습니까? 그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로 유명한 댄 브라운. 그 다빈치 코드로 댄 브라운이 엄청나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그 다빈치 코드 전 혹은 후에 냈던 책들도 덩달아서 같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 내고 나서 낸 작품 중에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작품의 무대가 되는 시간적 배경이 또 콘클라베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책만큼 콘클라베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진 않지만은 콘클라베 그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고는 선거가 되게 중요한 설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콘클라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와 악마도 영화 되잖아요. 천사와 악마도 영화가 됐죠. 톰 행크스가 주연인. 네. 이거 옛날 얘기긴 한데요. 2005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청년의사에 그 한 면짜리 만화가 있었거든요. 정훈이 작가가 그림 그리고 글은 이제 저 주프로라고 이제 제 후배가 쓰는 그때 이 콘클라베라는 제목의 만화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화니까 실제로 바티칸이 배경이 아니고 어디 폭력 조직 뭐 이런 수장을 뽑는 이런 거였는데요. 콩, 구라, 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조폭 보스가 되기 위해서는 콩은 뭐냐면 민사 빼고 형사 사건으로 콩밥을 최소 3년 이상은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대외 협력 및 조직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구라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품과 이 위압감의 상징인 배가 40인치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썼던 만화가 이제 있었다. 옛 추억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네. 네. 지금 그 검색하다가 급 잡힌 거죠?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온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은 진짜 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진 느낌이. 네, 이것도 피식피식 웃는 분이 있다니까 또. 놀라운 건 이때 이 대본을 쓰고 이 교황님 그 콩클라베를 보면서 콩밥과 구라와 뱃살을 떠올렸던 이 젊은 의사는 지금 모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 기본적으로 설정을 말씀드릴 게 뭐 없는 게 그냥 갑자기 첫 장면에서 교황님이 돌아가십니다. 선종하십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그 교황님은 현재 교황님을 거의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현재 교황님께서 이게 아니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 10년 전에 나온. 그러니까 그 전에 취임하셨었거든요. 한 3, 4년 전에 2013년에 이제 지금 교황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에 뭐 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황은 모르겠습니다. 네. 선출된 분인데 그 교황님의 캐릭터를 소설에서 거의 그대로 차용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작가는 부인했으니까. 작가는 부인의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교황님이 콘클라베라는 책을 읽으면은 이놈이 나를 죽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이건 좀 불경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장면에서 이제 교황이 선종을 하시니까 네. 이제 곧바로 다음 교황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절차의 책임자는 전 세계 추기경들의 그 단장인 추기경 중에 대표. 추기경 중에 대표. 그런 직함이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추기경이 되면 추기경 단에 자동으로 소속이 되고 그 추기경 단의 단장이 있는데 그 단장이 로메오 주교라고 하는 분이 단장이고 이 로메오 주교의 시선으로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소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영화에서도 그 주연 배우가 맡은 역할이 그 로메오 주교의 역할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몇 명의 후보가 떠오르고 당연히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더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설정인데 근데 로메오 주교는 교황이 선종을 하기 이제 교황이 돌아가시는 일을 선종이라고 카톨릭에서는 하는데 교황이 선종하시기 전에 한 달, 두 달쯤 전에 이제 교황한테 자기 약간 전립선 암도 있고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되어서 그거 치료도 해야 되고 너무 추기경단 단장이라는 직위가 버겁다. 그래서 좀 이제 저는 물러나서 그냥 소박한 교구의 교구장으로 마지막 소임을 하다가 가겠습니다라고
사의무사를 밝혀요. 그랬더니 교황이 약간 짜증내면서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 말투로 하셨다고요? 아, 그 말투는 아닙니다. 아니 진짜 근데 약간 그 말투로 했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런 말투로. 네. 그래서 약간 너만 힘드냐라고 책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네네네.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약간 뭐 말을 꺼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위축돼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추기경단 단장을 계속 맡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해야 되는 엄청난 책무를 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황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다 만만치가 않아.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건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파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선거 과정도 그러니까 콘클라베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뇌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 소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영화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묘사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 난들 쉬운 줄 아오라고 책에 적혀 있군요. 너만 힘드냐 맞잖아요. 너만 힘드냐. 너만 힘드느냐. 나도 힘들다라고 아까 YG가 말한 그 책에는. 근데 약간 말도 야 너만 힘드냐 약간 이러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쓰고 쉬운 줄 아오.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하오. 아니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아닙니까? 영화는 이렇게 번역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회고씬 같은 걸로 묘사가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이제 포인트가 사실은 다 60쪽 전에 나오는 설정들이에요. 그 앞에 주요 등장인물 소개 두 쪽에 요약돼 있던 교황 후보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네. 제1 후보, 제2 후보, 제3 후보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좀 전에 이제 로메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로멜리입니다. 로멜리입니까? 네, 로멜리. 네. 심지어 L입니다. 네. 근데 로멜리 맞다. 로멜리 추기경. 로미오와 줄리엣이고요. 로메오는 로멜리. 그건 R로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로멜리. 네. L로 시작하는 로멜리 추기경. 이분이 이제 추기경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고 선거 관리 임무를 맡게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력한 이 교황 후보로 벨리니 추기경님이 계시죠. 네, 벨리니 추기경은 교황이 있으면 그 바티칸의 교황의 2인자가 국무국장인가 봐요. 국무원장인가 봐요. 총리 같은 건가 네, 봅니다. 그 총리 역할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교황이라면 대통령 바로 밑에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교황의 노선이나 혹은 교황이 실제로 추진했던 일들을 수행했던. 근데 이 로멜리 추기경이랑 악연이 있어요. 원래 로멜리 추기경이 그 자리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 새 교황이 취임하신 다음에 잘랐어요. 로멜리 추기경을 잘라서 로멜리 추기경은 추기경단 단장으로 약간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노인처럼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뒤를 이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 로멜리 추기경은 내심 새로 교황이 되어야 한다면 기존에 자기가 존경하는 기존 교황의 노선을 잘 따라서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다라고 이제 내심 생각은 합니다. 그 벨린이라는 추기경은 초연하고 냉정하고 지적이고 진보주의자들의 뭐 희망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선종하신 그 교황님이 약간 어떤 식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필요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 제3세계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고 그래서 교황에게 원래 허락된 숙소 같은 것도 자기는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직자들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들한테도 교회가 열려야 된다. 이런 노선들을 이제 계속 추종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를 해석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석하셨던 분들이고 이제 이런 분들을 통칭하는 게 책에서는 자유주의자들, 뭐 또 뭐 진보주의자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국무원장을 했던 분은 이제 교황의 그런 노선을 누구보다도 잘 추종을 했고 본인은 오히려 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그 말고 벨리니 추기경 말고 지금 초반에 거론되는 주요 후보가 3명이 더 있는데요. 그 3명이 누군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를 안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2개만 좀 소개해 볼게요. 귀연사슴님이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 관련해가지고요. 책 잘 읽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때문에 대형 병원 갈 일이 많은데 다니면서 문득 들었던 의심과 선입견들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아마 펀딩 아니었다면 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추가 옵션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했습니다. 혼비님이 고르신 책도 재미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꼭 옵션에 넣어주세요. 네. 그 우리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 편 들으시고 편집자님이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아, 그래요?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전달해주지.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포인트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제목이 왜 이 모양이냐 라면서 마상 입었다고? 아니 마상 입은 게 아니라 그 사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원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메디컬 괴짜 경제학이었대요. 차라리 그게 낫구만. 근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괴짜 경제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디컬 괴짜 경제학은 등록 안 됐을 거 아니야. 괴짜 경제학 표현을 쓰지 못한다고.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괴짜 경제학 아마 한국도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대안들을 막 검토해야 되는데 출간 시기는 임박해 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도저도 아닌 결과적으로 그런 제목이 되었다고 유유하면서 보내셨더라고요. 네. 방송에서 제목이 왜 이따위냐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이따위냐라고 아니, 편집사로서 지금 이따위냐라고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더 나은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겠죠. 오늘 YG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되게 본질을 짚는 표현. 원래 그 기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 혼비님이 고르신 책도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에 대한 방송은 한 2, 3주 후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 방송 다음 주. 바로 다음 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네. 저 정신 차리세요. 다음 주랍니다. 아직 시차 적응 안 됐습니까? 아유, 적응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군요. 네.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플라님. 그 하리아라님의 엄마 생물학. 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네, 엄마 생물학 편 들으시고 과학은 안 좋아하지만 생물학엔 관심 정도는 있던 제게 당시 하리아라의 생물학 카페는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아니 생물학이 이렇게 재밌다고? 심지어 신화로 푼 과학이라니. 나만 재밌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선물하며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청소년들에게는 교과서보다 더 필요한 책이라며 다 읽혔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집 사는데 저도 한몫했다고 숟가락 얹어봅니다. 엄마 생물학 역시 재밌게 읽었습니다. 성인물을 추구하셨지만 성인이 될 청소년에게도 추천합니다. 네, 하리아라 이야기 나온 김에 짧은 거 2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냉구님, YG가 의외로 눈치 보고 기 못 펴는 모습이 책걸상 9년 만에 처음이네요. 크크크. 네, 저속노와 정의원 이름 중간에 나왔는데요. 업무 과중으로 휴직 중이고 병원을 그만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 우리가 병원 그만뒀다고 말했나요? 그날? 제가 병원 그만두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눈치 보는 YG의 선배 이야기 꿀잼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채땡땡땡땡님께서도 와 너무 재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너무 유명하셔서 하리아라 작가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한때 저희 집 책꽂이에도 몇 권 있었는데 수요일도 너무 기대됩니다. 하리아라님이 만 26에 책을 냈으니까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 책이 거의 5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전문용어로 이제 소년급제라고 하잖아요. 네. 콩클라베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수요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평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